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 서기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공 49년조, 이 조항을 가지고 임나일본부가 설치됐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본 서기라는 책의 성격이 어떤지 좀 먼저 알으셔야 돼요. 지금 일본 구급파들은 아주 환호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일본 서기를 가지고 이제 가야사 복원한다고 해가면서 일본 서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야를 갖다가 임나로 둔갑시키는 것을 보고,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걸 보고 일본 구급파들이 이제 역사는 다 우리가 장악했다라고 아주 그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서기를 끌어들였는데 일본 서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서기 연구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 구급파 역사학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본 서기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각기 이제 국내에 역사학계 다 장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교육부 관료들 이쪽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라 돈을 가지고 지금 그 일본 서기를 끌어들여서 가야를 임나일본부로 뒤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진실을 알게 되면서 각지에서 지금 가야를 임나라고 하는 각지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정치권이나 지도층은 항상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고 역사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일반 민중들이 일어서서 항상 희생하면서 바로잡았던 그런 역사가 지금 백두대낮에 지금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역사상 가장 희한한 역사서예요. 제가 그냥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뭐냐면 첫째, 편찬자가 누군지 몰라요. 삼국사기요 하면은 김부식을 비롯한 고려 사관들이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 하면 이런 헌사죠. 다 편찬자가, 모든 역사서가 편찬자가 있는데 이 일본 서기는 편찬자가 없어요. 일본 서기는 연대 자체가 다 조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기본이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육하원칙인데 일단 연대가 조작됐어요. 그것도 1, 2년 실수로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1000년 정도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야마토 외의 역사인데요. 야마토 외가 빠르면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무렵에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가 서기 전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그것도 서기 전 660년 2월 11일 날짜까지 딱 박아가지고 이 조작을 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일본 서기를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야마도의 식민지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왕후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기자를 쓰려면 사기의 본기의 기자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황제죠. 그런데 신공왕후는 황제가 아닌데도 또 일본 서기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만큼 이제 신공왕후 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서기는 누가 편찬했나? 편찬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서기 뒷부분에 일왕 천무에 대해서 쓴 천무기에 보면은 이때 가와시마하고 오사가베 이하 12명의 신하들에게 제기가 바로 각 왕들의 일대기죠. 제기 및 상고의 여러 일을 기록해서 정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후에 682년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약 40여 년 후에 그냥 이 토누리 친왕이 완성한 걸로만 알려지고 있지 누가 어떤 경위로 무슨 자료 갖고 편찬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본 서기는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연대가 안 맞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이제 저명한 일본사 그 사전이 일본사 대사전이란 평범사에서 나온 사전인데요. 이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무 즉위를 서기전 660년으로 설정해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수하고, 그러니까 천년을 끌어올렸으니까 부자연스럽게 장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신라를 갖다가 서기전 57년에 건국했다라고 삼국사기에 써놨잖아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라가 서기전 1000년에 건국했다, 이렇게 신라사로 써놓으면은 그 1000년은 뭐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채우기가 힘드니까 한 명의 사적을 2명, 3명으로 뭐 찢기도 하고, 또 각 왕들을 갖다가 엄청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서라고 보기 힘든데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의 강단사학자들만 아주 신줄한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책이죠. 거기에 문제가 되는 신공왕후기는 위지 외인전의 비미호로 생각되지만 120년 정도 연대를 끌어올렸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 또 주석에 뭐라고 해놨냐면 신공왕후기를 써놓으면서 위지 외인전을 써놨어요. 그 비미호는 삼국사기에도 나오죠. 삼국사기에도 보면 서기 173년인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73년도에 그 삼국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기록들은 보통 한 240년대 뭐 요때쯤 중국 기록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신공왕후기를 갖다가 지금 일본과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은 연대를 120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년이라고 돼 있는 걸 갖다가 120년 자기네 마음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삼국사기 어느 왕조 볼 때 이거는 120년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서가 어디 있냐고요. 근거가 뭐냐, 끌어올리는 근거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삼국사기하고 맞춰보려면 120년 끌어올려야 삼국사기하고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가 삼국사기인데 또 삼국사기는 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면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가 얼마나 문제 많은 책이냐면 일본 서기보다 8년 전에 편찬된 고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다 국가 차원에서 편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는 태안만려라는 사람이 편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사기를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서 소위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고사기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웃기지 한마디로 불과 편찬한 시기가 8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8년 전에 편찬한 책엔 안 나오고 8년 후에 편찬한 일본 서기에는 나와요. 그래도 믿겠다는 겁니다. 벌써 이걸 보면은 일본 서기와 고사기의 역대 왕들의 수명을 한번 보세요. 일대 신무, 일본 서기는 127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사기는 137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안 맞죠? 2대 수정은 일본 서기는 84세, 고사기는 45세 살았다는 거고요. 3대는 57세 살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49세 살았다는 거고, 4대 의덕은 일본 서기는 77세라고 하는데 고사기는 45세까지 살았다는 거고, 5대 효선은 일본 서기는 113세까지 살았다는데 고사기는 93세까지 살았대요. 그 다음에 6대 효화는 일본 서기는 137세까지 살았다는데 고사기는 123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뭐 7대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안 맞아요. 뭐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127세, 뭐 113세, 137세, 128세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런데 일대 신무가 즉위한 때를 갖다가 언제로 잡았냐면 서기전 660년 2월 11일에 잡았는데, 이걸 언제 잡았냐면 메이지 5년에
1852년에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냐면 역학자, 여기 스가모토 아키가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신무가 즉위한 해가 바로 서기전 660년 2월 11일입니다 라고 결정해서, 그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 이걸 갖다 딱 못 박아 가지고 온 일본 국민들에게 믿게 하고 기념하게 했죠. 우리나라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각급 학교들도 다 이날 되면은 아주 일본의 국경일로 다 섬겼던 그런 날짜죠. 그런데 일본 허기는 뭐 날짜부터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한 것도 자기네가 만든 일본에서 사용하는 달력들이었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일본 허기 사골은 서기전 659년 정월 경진인데, 의통력은 경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가력이라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일본에서 사용하던 지도들이에요. 의봉역이라는 거는 당나라 때 이순풍이 만든 태음태양력이고, 원가력이라는 거는 중국의 유송 때, 송나라 때 하승천이 만든 태음태양력인데, 속이 맞춰보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허기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한다는 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연대부터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일본 허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구려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식민지냐? 신공 9년부터 식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신공 9년에 209년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209년에 120년 끌어올리면 언제예요? 329년이죠? 이게 329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여간 뭐냐면, 일본 허기 보면 이 신공항우가 임신한 상태로 신라 정벌 해야 되겠다. 보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정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신한 배를 끈으로 묶고 그러고 정벌하러 갔어요. 갔더니 신라왕이 내가 들으니 동쪽에 신국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한다. 또한 성왕이 있는데 천왕이라고 한다 라면서 항복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구려 백제 왕도 와가지고 다 항복했다는 게 그 신공 9년도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대일본 제국 정부 지폐 해가지고 이 신공항을 갖다 지폐로 사용했죠. 그런데 이 일본 허기는 신공 9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가야는 또 언제 식민지가 되냐? 바로 신공 49년이라는 건데요. 이때 야마도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습격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때 군사 숫자가 적으니 신라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군사를 더 청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신공항우가 목나근자와 사산오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탁순에 집결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해서 깨트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평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벌써 공격은 어디로 했어요? 신라를 공격했죠. 근데 망한 건 어디예요? 가야가 망했다는 거죠. 난 일본 서기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머리 구조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가 의심스러운데, 이걸 믿는 사람들 보면 더 의심스럽죠. 그래서 칠국을 정벌하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구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미다래를 주륙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이에 백제왕 초구와 왕자 귀소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이 자연히 항복했다. 그래서 논리구조, 이 지역들에 갖다가 한반도 내에서 찾는 식민사학자들 논리구조 뭐냐면, 이때 경상도 다 점령했어요. 야마도 외가. 그러면서 군사를 서쪽으로 돌렸다 그러죠. 서쪽으로 돌려서 남쪽 오랑캐인 친미다래를 주륙했어요.
친미다래가 어디냐? 그러니까 친미다래가 어디냐면 저 강진이야, 전라도 강진이야.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지금 뭐 남원을 갖다 김운이네, 탁순이 어디고, 그 다음에 합천이 다라고 이런 주장들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친미다래, 저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식민학자들에 따라서 누구는 강진이라 그러고 누구는 제주도라 그래요. 곧 강진하고 제주도까지 야마도에 지금 식민지가 될 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신공 9년 그 신공왕후가 이 임신한 몸으로 신라를 공격했더니 신라왕이 항복했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왕도 와가지고 다 항복했다 그랬죠. 근데 일본 학자들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본 서기 신봉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신공 9년도는 사실이 아닌데 또 이 49년도는 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한번 신공 49년도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따져보면 주체 누가 야마도의 군사가 언제 신공 49년 서기 249년에 어디에서 신라에서 무엇을 신라를 정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라를 깨뜨리고 칠국을 평정했어요. 그런데 왜 야마도회가 왜 신라를 공격했냐 보면은 신라 아까 신공 9년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회의 식민지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신라하고 백제에서 야마도회에 조공을 바치려고 왔는데 신라가 보니까 백제께 더 좋아 보여가지고 백제 거를 뺏어다가 자기네 신라 거인 것처럼 하고 야마도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국인 야마도에서 아니 감히 백제 거를 갖다가 뺏어갖고 우리한테 바쳐 해가지고 이 49년에 전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김영구 고려대 명예교수 쓴 거 보세요. 일본 서기에 기록된 한반도 남부 경영의 주요 내용은 야마도회가 한반도 남부 경영했다는 겁니다. 모두 369년 목나근자의 소위 가야칠국 평정 내용을 전제로 해서만 그 사실이 성립될 수 있다. 바로 이 신공 49년도를 전제로 해서만 야마도회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론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 369년, 그러니까 369년도가 아니라 이 신공 49년도가 거짓이면은 뭐 야마도회가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네, 뭐 했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원이 김운이네, 뭐 전북 장수가 반파네, 뭐 합천이 달아네 하는 소리가 전부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이 신공 49년도가 거짓말이면. 그런데 신공 49년은 이 서기로 환산하면 249년인데 일본인들하고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은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도에서 주장하기를 369년부터 562년까지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김영구 같은 사람은 한반도 남부 경영론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 서기는 신공 49년은 249년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120년 끌어올려 가지고 369년 사건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역사서죠. 그런데 그 신공 49년도 7개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자벌, 남가라, 탁국, 안나, 뭐 다라, 탁순, 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 아유카이 후사노신 이마니시류 세마스 야스카지하고 한국의 김영구 고려대 명예교수하고 자책 미스타 가야사라는 김태식 홍익대 명예교수가 비정하는 거 보세요. 비자벌은 다 창녕이라는 거고 남가라는 다 김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라는 다 하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라는 다 고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들이 사실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369년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남가라를 그 일본 흑에 나오는 남가라가 김해라는 거잖아요. 김해는 금강가야죠. 그 369년에 금강가야가 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가라가 일본 흑에 나오는 가라가 대가야라는 겁니다. 고령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369년에 금강가야하고 대가야가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다 그런 369년에 금강가야하고 대가야가 망했습니까? 똑부러지게 물어보면 거기엔 또 답변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흔히 이게 무슨 학문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신공 49년을 자기들 마음대로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때 아까 우리가 일본 흑에서 본 것처럼 이때 실제로 야마도에서 군사가 이 7개 나라를 신라를 공격하고 비자벌,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를 점령했다고 써놨는데, 그 남가라가 김해고 가라가 고령이면 금강가야하고 대가야는 이때 다 망한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 안 해요. 망했냐 안 망했냐.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때 이시푸망이 계속 즉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에요. 이때 369년에 야마도회가 이 김해를 점령했으면은 금강가야 망해야죠. 점령했다고는 그러고 망했나 안 망했나 또 말 안 해요. 그 결국은 이 사람들 주장을 보면 이게 일본 구구파들이 만든 지도인데요. 6세기에 조선 반도 남부 해가지고 보세요. 백제는 여기까지고 신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만큼을 전라남북도에서 경상도 대부분을 전부 다 야마도회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기문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탁조는 대구라고 갖다 놨고, 전부 다 이 전라도 지역을 갖다 야마도회가 전라남북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대부분 여기 이때 경주까지 점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경주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야마도회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지금 일본에서 일본인들 돈 받고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받고 유학하고 박사학위 따고 온 사람들이 한국 와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들이 다 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과 카르텔 이루고 있는 정치권, 언론인, 공무원들 이들과 다 결탁해서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흑의 신공 49년조는 조작이에요. 왜냐? 첫 번째, 자기네 간지에 249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구 맘대로 120년 끌어올려서 369년에 가야를 점령했다라고 하냐 이거죠. 두 번째, 이 주장은 우리의 삼국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북사, 위서등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 혼자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신공 9년조, 신공 9년에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왕이 항복했고, 그 소식을 듣고 그 고구려 백제왕도 와가지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도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식민지였다라고 이때 점령됐다라고 주장하기는 뭐하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사건이 신공 49년인데 이거는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래서 369년에 금강가야와 대가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신공주에 나오는 백제가 백제 본국이라면 다 조작된 거고, 그나마 백제 본국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들이라면, 분국들이라면 그건 조금 얘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결론적으로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는 다 완전 조작이든지 아니면은 조작이 아니면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들, 임나는 가야계가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조작이 아니면은 이 모든 지명들은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지 한반도 남부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